At today's meeting, the committee judged that the economy has met this test and decided to begin reducing the pace of its asset purchases. Beginning later this month, we will reduce the monthly pace of our net asset purchases by $10 billion for Treasury securities and $5 billion for agency mortgage-backed securities. Our decision today to begin tapering our asset purchases does not imply any direct signal regarding our interest rate policy. We continue to articulate a different and more stringent test for the economic conditions that would need to be met before raising the federal funds rate. 예, 보신 것처럼 미국의 11월 FOMC가 있었고요.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내용 가운데 주요 내용을 압축해 봤는데요. FOMC 의미들 짚어보고 이후에 시장은 어떻게 갈 것인가,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이사님과 함께 긴급 진단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산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분석을 해봐야죠. 쭉 나온 것 가운데 주목해야 될 포인트 좀 알려주십시오. 네. 뭐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첫 번째는 예상대로 할 걸 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자산 매입 자체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 11월과 12월에는 이제 얼마만큼 사겠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자산 매입 속도를 재평가하겠다. 영어로 하면 이제 리어세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경기가 좋아지면은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지만 상황이 안 좋으면 또 늦출 수도 있다. 늦출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하나를 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이 한시적 인플레다라는 걸 가지고 시장에서 엄청 논란들이 좀 많았었다가 이제 파월 의장조차도 이게 한시적이긴 한데 내년까지 물가 상승 압력이 좀 높을 거다라고 최근에 언급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까지는 연준의 어떤 인플레에 대한 인식 자체는 여전히 그래도 한시적이다 또는 한시적일 수 있는 요인들이 최근에 물가 상승을 좀 야기를 시켰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함으로써 인플레에 대한 그 시장에서의 우려들을 일단은 좀 잠재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앞서도 이제 파월 의장의 언급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금리 인상을 하려면 좀 더 높은 허들을 넘어야 된다. 그건 바로 완전 고용이다. 근데 이제 지금 미국 고용이 이제 코로나 이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한 470만 명 정도 부족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의 고용이 워낙 안 좋았기도 했습니다만은 월 30-40만 명씩 이렇게 해도 적어도 완전 고용까지 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 10개월 정도가 걸리니까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시간을 벌었다. 뭐 이 정도의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말에 이제 다르고 다르단 말이 있는데요. 같은 내용인데도 제롬 파월이 이제 스킬이 많이 늘었죠. 시장을 좀 완화시키는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연임도 이제 사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임 되겠네요. 분위기 보니까. 예. 결국은 이제 지금 FOMC 큰 산을 일단 잘 넘어갔고요. 포인트를 몇 개 잡아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테이퍼링은 시장이 예측했던 것이고 예측했던 길을 간 거고 금리 인상의 속도나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당초에는 2023년에서 지금의 컨센은 내년 2022년에 올리는 쪽으로 모아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외 채권 시장에서의 가장 큰 관심사가 이제 미국의 테이퍼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이게 내년 하반기가 될 것 같고 내년 하반기에 한 2번 정도 인상까지도 한 70% 가까이 선물 시장에서는 좀 반영을 했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가파른 금리 인상을 단기 금융 시장에서는 좀 예상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면서 일정 부분 금융시장에 조금 자금 경색이 아닐까 하라는 걱정까지도 좀 준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파월 의장의 얘기를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조금 좀 불식시킨 것은 맞습니다만은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은 지금의 어떤 미국의 고용시장의 부진이 이게 좀 코로나 이후의 어떤 장기적인 구조의 변화인지 아니면 정말 코로나 이후의 정상화에 따라서 충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수준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은 아직까지 좀 더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일단은 파월 의장과 미국 연준은 그래도 예전에 어떤 그 고용시장 수준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 자체가 아주 가파르지는 않을 거다라는 쪽에 좀 시장의 반응은
이제 그 FOMC 이후에 좀 보여줬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시장에서 해석은 우호적입니다. 이번에 사실 지난번 2월처럼 이제 금리 발작이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긴장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뭐 대략 한 1.7% 수준에서 2%를 넘어가지 않는 수준에서 대략 좀 충격이 흡수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보면 금리 인상 얘기는 계속 나오겠지만 적어도 내년 하반기 정도라면 테이퍼링은 지났다. 금리 인상은 논의가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금리에 대한 우려보다는 안도 랠리를 좀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올 연말 내년 초 내년 상반기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그 테이퍼 자체는 사실 주식시장의 악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 연준이 돈을 푸는 속도를 좀 줄이는 것이지 여전히 연준 자산은 늘어나는 국면이고 그만큼 유동성이 풀어지고 늘어나는 국면이기 때문에 2014년, 2015년에도 테이퍼를 했었습니다만은 사실 미국 주가는 2015년 중반까지 굉장히 좀 그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갔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 자체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마 내년 하반기에도 정말 경기가 좋다라고 하면은 사실 추가적인 상승의 여지는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저희가 지금 좀 걱정을 해야 되는 또는 내년에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네. 이렇게 테이퍼에서 금리 인상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추세가 갑자기 주가가 빠진다라기보다는 변동성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덜컹거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미국 시장은 사실 5% 이상의 조정도 별로 없이 되게 좀 안정적으로 주가가 올라왔었는데요. 이제 아마 테이퍼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이나 긴장감, 경계감이 막 높아지는 국면에서는 이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변동폭이 커지는 즉 5% 이상, 뭐 10% 내외 남짓한 주가 조정이 1년에 적어도 한 두세 차례 정도는 좀 더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감안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미리 좀 생각하고 있으면 좋겠네요. 대응하기가 쉬우니까요. 그러게요. 뭐 주식은 주가는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오르는 건데 가장 큰 사실 원래 걱정은 금리 인상이었었는데 최근에 사실 걱정의 우선순위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공급망 이런 걸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롬 파월의 태도 자체도 좀 인플레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 우려는 언제쯤 해소될까요? 이제 미국의 물가 지표 같은 거는 계속 주목해 봐야겠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이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아주 단기적인 코로나로 인한 특히 최근에 델타 변이로 인한 일시적인 요인이다라고 하면은 물가 상승률은 지금 4분기가 피크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오히려 이제 내년이 들어가면 이제 역기조 효과라고 해서 조금씩 물가 상승률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은 지금은 있지만 정말 내년이 되면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공급망 이슈 또는 이제 미국의 고용 시장의 변화가 코로나의 영향인지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인지 이 부분이 사실은 아직 좀 명확하게 판단은 되고 있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공급망 이슈가 정말 코로나 이후에도 많은 경제 여건들이 정상화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연준이 판단했던 것보다 물가 상승률은 좀 더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연준도 정책의 변화를 오히려 상반기까지는 좀 천천히 가더라도 하반기에는 되게 급선회할 수 있는 리스크는 분명히 좀 남아있지 않느냐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내년에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이러한 공급망 이슈, 미국의 고용시장의 변화 이슈가 이게 코로나 이후에 좀 소위 말하는 이제 리오프닝 이후에 다시 정상화가 충분히 될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남아 있을지, 이게 구조적인 변화인지 순환적인 변화인지 이 부분에 대한 좀 판단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허재환 이사님과 미국의 FOMC 끝난 이후의 내용들을 좀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얘기를 좀 선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얘기 아까 말씀하신 길에요. 근데 국내 한은은 이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사실 이자 부담들도 생기고 시장도 위축되고, 또 이제 사실 한 차례 정도 올해도 금리 상승을 인상을 예고해 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 한은은 뭐 미국 FOMC 결과와 상관없이
갈 길을 가는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갈까요?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의 상황과 예. 저희 한국의 상황은 몇 가지 측면에서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미국은 뭐 그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가계나 기업의 어쨌든 대차 대조표 측면에서 부채에 대한 부담은 저희 한국보다 훨씬 적은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부채를 좀 늘려도 미국의 가계는 충분히 버텨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코로나 이후에 가계 부채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고 그 과정에서 또 그 가계 부채가 늘어난 속도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지금 또 내년 3월에 저희 한국은 이제 대선이라는 네. 정치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문제가 사실 뭐 경제 문제 플러스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면서 저희가 좀 더 금리나 부채 확대에 대한 규제 리스크에 좀 더 취약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좀 더 그 큰 요인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랑 저희 한국 주식시장의 흐름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엇갈릴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아니었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소위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현상 가운데 우리가 이제 소위 수출재 중심의 중간재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금융 환경상의 차이도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FOMC 끝났고요. 주요한 이벤트가 남아있는 국내에서의 가장 중요한 수급 이벤트는 연말에 이제 대주주 양도세 과세, 외국인들의 이제 스탠스, 환율 변화 이런 걸 텐데요. 11월, 12월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시간상 뭐 또 전략까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실 저는 좀 그 연말까지 시장은 크게 좀 재미없을 걸로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뭐 금리 이슈도 있고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좀 더 안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요. 좀 최근 들어서 또 가장 큰 이슈는 저희 국내 시장의 IPO 물량 부담입니다. 네, 공급 부담. 어저께 또 카카오페이가 네. 상장을 했는데요. 지난 8월 달에도 카뱅하고 크래프톤 들어오면서 그 8월 한 10일에서 20일까지 코스피가 한 6% 가까이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이제 그러한 물량 부담들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서 저희가 이제 미국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전략들은 결국은 지수나 어떤 대형주 위주보다는 조금 더 중소형주 그리고 어떤 산업의 어떤 사이클보다는 조금 더 구조적인 변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 최근 들어서 제가 좀 관심을 갖는 부분들은 요즘 미국 소비가 또 나름대로 좀 괜찮은 편이라서 미국의 어떤 그 제품 많이 파는 의류나 이런 네. 소비재들 그리고 OEM 업체들 네, 그런 업체들하고 그다음에 뭐 전기차 같은 것들도 계속 좀 좋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요즘 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같은 주가는 많이 이미 올랐지만 뭐 추가적으로 좀 상승 여지가 여전히 좀 남아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FOMC 이후에 또 큰 변화들은 말씀하신 것들은 물가 부분들은 이제 계속 연말 내년까지 체크를 하면서 지금은 뭐 유보 상태로 체크를 하는 상황이고요. 연말까지 시장 흐름들은 다소 보수적으로 이슈별, 종목별 대응하는 게 좋겠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이사님께 오늘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